가보세요. 문제 우리 교재로는 12번입니다. 교재로는 12번. 보기 문제 있죠. 보기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다시 볼 거냐면 글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볼 거예요. 글의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글의 마지막 문장이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어디에 적용되지 않는다? 의심이나 거기 마지막 문장이 그 문장 아니에요? 의심이나 생각 같은 것들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뭐 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글은 결국 다 읽고 나니까 이 글이 뭐가 나와야 되느냐? 아, 동일론이 무엇을 비판하는 거였다? 이원론을 비판하는 거였다. 그 비판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물음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답을 하는 거였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물음이 인간만 그런 거야? 이원론은? 그리고 동일론은? 아니, 컴퓨터도 그럴 수 있어. 그 다음, 컴퓨터는 그럼 정실 못 가는 거야? 두 번째 물음이었죠? 그러면 이원론은? 컴퓨터는 정실 못 가자. 왜? 별도니까. 컴퓨터는 물질이잖아요. 물질과 정신은 별도니까. 그런데 동일론은? 아니, 컴퓨터 가질 수 있어. 컴퓨터 언어와 수학적 추론이 있으니까. 이렇게 간 글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동일론이 이원론을 비판할 때 조목조목 반박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이원론이 먼저 그러니까 이원론은 줄기차게 무엇을 근거로 그 얘기를 하느냐면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로 동일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근거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예요. 이거에 의해서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됐죠? 정신과 물질, 육체의 특성이 다르다. 따라서 둘은 다르다. 되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논거로 뭘 들었어요? 언어, 수학적 추론. 두 번째 논거는 의심. 그래서 이때 근거가 됐던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A, 언어와 수학적 추론. 두 번째는 의심이에요. 맞죠? 그랬더니 얘가 비판하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 비판하냐면 컴도 뭘 가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컴도 아니죠.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 컴도 뭐를 갖는다? 언어, 수학적 추론 능력을 갖는다. 그래서 컴, 언어, 컴, 수학. 그러니 굳이 정신의 독립적 존재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 맞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단순사용이죠. 그래서 비판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비웃는, 이건 거의 비웃는 급이야. 야, 데카르트. 정말 의심 이거 잘못 적용한 거야.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어디에 적용할 수 없어? 의심이나 생각 따위는 적용할 수 없어. 그래서 동식불 불은 의심, 생각에는 적용 못해. 요 왜 되죠? 자, 이게 이제 이 글 전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걸 일단 잡아줘야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보기 문제를 얘기할 거예요. 보기 문제 잘 보시고, 이거는 평가원의 공식이에요. 아니 뭐 공식이란 말 이런 거 싫어하는데 단 한 번도 어김없이 평가원은 문제를 이렇게 출제합니다. 굉장히 많이 써먹는 거예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지문에 A,
B를 언급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는 구체화시켰어요. 근데 얘는 구체화시키지 않았어요. 언급했는데 하나는 설명했는데 하나는 설명하지 않았어. 그러면 얘는 어디서 제시하게 되느냐? 문제로 구체화시키게 됩니다. 반드시. 얘 출제도 반드시. 보통은 뭐를 주느냐? 보기를 줍니다. 보통은 보기를 줍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기출, 지금 우리 책이 뭐예요? 우리 기출 분석 책이잖아요. 우리 기출 분석하면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보면 아, 이게 평가원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구나. 문제로 반드시 물어보게 되고 그때 보기를 줍니다. 단 한 번도 어김없어요. 이 생각을 갖고 그 문제의 보기를 보잖아요. 그럼 무조건 4번이에요. 보세요. 본문에서는 이거잖아요. 이거. 의심이나 생각에는 뭐 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한 사례가 다산과 정약용이죠. 그럼 다산과 정약용이 의심 사례예요? 생각 사례예요? 의심 사례죠. 뭐는 없어요. 생각은 없잖아요. 이걸 생각하고 보기를 보세요. 보기에 나를 봅시다. 보기에 나를 보세요. 보기에 나에 여기다가 동그라미 해야죠. 어디다 동그라미 해야 돼요? 생각에 동그라미. 이해돼요? 아, 그리고 그 문제의 의도 이해됩니까? 문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발문은 그래서 나는 문제를 보면서 발문 분석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연습이 되거든요. 윗글을 참고해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윗글을 참고하라고 그랬죠? 윗글을 참고하라는 건 윗글의 중심 내용을 참고하라는 거죠. 이 글의 중심 내용은 이원론입니까? 동일론입니까? 오? 이 글의 중심 내용이 이원론이에요? 동일론이잖아요. 왜냐하면 화제가 뭐였어요? 동일론이 뭐를 비판하라고? 이원론을 비판하라며요.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실수? 그쵸? 그러면 결국 뭐에 포인트 맞춰야 돼요? 동일론에 이원론 비판에 포인트 맞추는 거예요. 근데 가를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연습을 계속 시킨 거예요. 어떤 학생은 아 짜증나 이런 학생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이 치고 내가 이걸 잘 푸는 애들이 못 봤어요. 그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악령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 없이 할 때 악령의 존재 밑에 뭐라고 쓸까요? 뭐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 없다. 두 자. 정신. 정신이잖아요. 정신의 독립적 존재를 가정할 필요 없이 무엇을 설명할 수 있으면 굳이 정신의 독립적 존재를 끌고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뭡니까? 단순성의 원리잖아요. 그럼 가는 뭐다? 단순성의 원리로 뭐를 비판하는 거다? 이원론을 비판하는 거다. 그렇다면 자동으로 나는 무슨 원리를 비판하고 있어야 돼요? 가가 단순성의 원리로 이원론을 비판하는 거였어요. 그럼 나는 뭐를 비판하는 거여야 돼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 비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글에서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비판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본문에는 의심에 대한 얘기만 했다. 근데 보기를 봤더니 뭐가 보이더라? 끝. 그럼 뭐라고 답이 나와야 돼? 적용할 수 없다. 근데 틀린 거 찾으려면 그럼 뭐라고 되어 있는 걸 찾아야 돼? 적용했다. 4번 선택지 보세요. 4번 선택지에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딱 틀린 거. 뭐야? 뭐가 틀렸어? 따라! 이게 틀렸잖아. 따라! 따라라는 얘기는 적용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적용했다는 거잖아. 틀렸잖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야. 그렇게 쓰는 거야. 그렇게 쓰는 거야. 이게 본인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공식입니다. 뭘 개뿔 공식이요. 원래 평가원은 이렇게 내는데 평가원은 이걸 다 하고 적용 거 없어요.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한번 볼래요? 이형 나온 김에 표지해 보세요. 보여줄게요.
거짓말이면 저를 쌈 먹어도 좋습니다. 그 어려웠다는 오버슈팅 지문 있어요. 113페이지를 펴보세요. 그리고 문제 115페이지에 85번. 115페이지죠. 115페이지. 혹시 교재가 없는 친구들은 2018학년, 이게 2019학년도 오버슈팅 지문이에요. 수능 기출 문제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115쪽이죠? 115쪽에 거기요. 보기를 보세요. 보기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금융시장의 불안 여파에서 그 불안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했어요? 자, 그리고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에요. 우리 113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볼래요? 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잘못 얘기했어요. 거기 첫 번째 단락 15번 문장 가보세요. 15번 문장. 이러한 오버슈팅을 찾았습니까? 물가 경직성 또는 끊어요? 물가 경직성이 원인 1번입니다. 일단 써보세요. 금융시장에 따른 불안심리 밑줄 원인 2번. 됐죠? 자, 16번 문장 보세요. 물가 경직성은 이거다. 보여요? 그리고 나서 17번 문장 가보세요.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 밑줄 하세요. 그럼 이건 원인 두 개 중에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첫 번째 원인을 설명하는 거죠. 이걸로 글이 끝나요. 자, 그런데 원인을 몇 가지 언급해서 본문에서요? 두 개 언급했죠.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둘 중에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하나만 설명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뭐하게 됐다? 물어보게 됩니다. 자, 지금 원인 1은 물가 경직성이고요. 원인 2가 뭐죠? 금융시장의 불안심리죠. 근데 본문에서는 첫 번째 원인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그렇죠. 불안심리는 본문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다? 문제로 물어볼 거다? 지금 그 문제 가서 보세요. 아까 밑줄 한번 보세요. 뭐예요? 오케이. 그럼 이 문제는 뭐 물어보는 문제입니까? 오버슈팅 물어보는 문제. 따라서 답을 고를 때도 뭐예요? 오버슈팅에 대한 설명이 맞냐 틀리냐로 골라가는 거예요. 선택지를 볼 때. 그런데 이 생각을 못하니까 애들이 뭐라고 했느냐? 선생님 이걸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 무식한 새끼들이죠. 너만 모르는 거예요. 평가원은 단 한 번도 학생들이 모르는 걸로 시험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원칙 이거 기억하세요. 앞으로. 나왔어? 언급했는데 본문에서 설명이 없어? 아니면 문제로 물어보겠다. 아시겠죠? 이거 앞으로 이런 문제 계속 볼 거예요. 움직여 보시.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다시 그러면 넘어올게요. 문제. 그러면 일단 그 문제 됐죠? 몇 페이지입니까? 20페이지인가요? 20페이지. 지금 그러면 12번 문제는 됐죠?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죠? 됐어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오케이. 자, 나머지 문제 보죠. 11번. 아마 이번 문제 다 풀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기억에 대한 동일론자의 대답. 이거 안 물어볼 수 없죠. Q에 대한 답이잖아요. 근데 누구예요? 동일론자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다 누구 기준으로 물어봅니다. 동일론자. 왜? 이글의 핵심 내용이 동일론자. 이래서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1번.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도 인간 같은 정신을 가질 것이다. 동일론자 다르잖아요. 동일론자는 컴퓨터도 뭘 가질 수 있다? 정신을 가질 수 있다. 됐나요? 오케이. 답은 1. 13번. A부터 E 바꿔쓰기 적절함. 그래서 내가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바꿔 쓴다는 건 문맥적으로 뭐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C를 가서 보세요. C 빨리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맥이 왜 중요하냐면요. C를 보고 뭐라고 봐야 되냐면 또렷하게 존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고요. 이걸 문맥적으로 처리하는 건 뭐냐? 아, 정신만의 특성이구나. 맞죠? 또렷하게 존재해야 되는 건 의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또렷하게 존재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잖아요. 앞에서 육체는 뭐 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정신은 뭐 할 수 없다? 의심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문맥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아, 정신은 의심할 수 없다는 정신만의 특성이구나. 이렇게 문맥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지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화학적 조성이라고 했죠. 화학적 조성은 뭐의 특징입니까? 육체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화학적 조성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잖아요. 육체만의 특징. 근데 C는 누구만의 특징이었어요? 정신만의 특징. 정신만의 특징과 육체만의 특징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답은 3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가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오지.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아니 그렇게 시간이 중요하다며. 그렇게 빨리빨리 풀고 싶다며. 그래서 글도 제대로 안 읽을 정도로 빨리 푼다며. 그치? 근데 이렇게 하면 더 빠른데? 그래서 정확한 독해가 시간 단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지?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 뒤에 거기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숙제예요. 반드시 해오셔야 되고 이거는 기술 지문을 읽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글이에요. 앞에서 봤던 철학 지문보다 훨씬 쉬워요. 꼭 읽어오시고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게요.